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에서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계약한 상대방이 알고 보니 집주인이 아니었던 건데요. 집주인이 돈을 빌리기 위해 부동산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긴 이후 전세 계약이 이뤄진 겁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초 광주에서 직장을 얻어 집을 구한 24살 A씨. 부동산 중개앱을 통해 적당한 집을 찾아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조건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25만 원에 1년 반전세. 문제는 계약 기간이 지난 올해 초 불거졌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A씨의 요청에 임대인은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급기야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더욱 당혹스러운 건 집의 소유권이었습니다. A씨가 계약한 집은 3년 전 임대인이 담보로 돈을 빌려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임대인이 신탁회사의 동의도 없이 A씨와 전세 계약을 맺고 공인중개사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거래를 중개해 수수료를 챙긴 겁니다. 사회초년생인 A씨는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상 집 소유주가 신탁회사인 걸 확인했지만 공인중개사가 문제될 게 없다고 해 별다른 의심 없이 계약했습니다. A씨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지병으로 숨진 어머니가 남겨준 사망보험금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님들이 세입자 편이었으면 좋겠어요. 세입자 편에서 거래를 했으면 좋겠어요.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계약 동의서를 신탁회사에서 받아오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아 빚어진 일이라며 A씨에게 사과의 의미로 사비로 보증금 일부를 변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계약을 맺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가족이 추방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테러 위험을 알리고 도움을 줬는데 인도네시아로 추방되면 보복 위험이 있어서 난민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웃들은 이 가족을 위해서 탄원서를 모으고 있습니다. 손민주 기자입니다. 광주에 사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김지은 양. 국어를 좋아하고 간호사를 꿈꾸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하지만 지은이 엄마는 그 꿈이 꺾일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비자가 없어 일가족이 추방당할 처지에 놓였는데 인도네시아에 가서도 걱정입니다. 만약에 가면 더 위험해요. 우리 애기들이요. 공부도 못해요. 만약에 가면 또 그 사람 또 알아요. 지은 엄마가 말하는 그 사람 위험은 뭘까? 2018년 국내 거주 한 인도네시아인이 테러 용의점이 있어 체포된 뒤 추방당했습니다. 당시 수사에 도움을 준 게 지은이 엄마입니다. 추방당한 용의자는 인도네시아의 지은이 부모님 집에 지은이 가족의 소재를 물어왔고 이후 누군가 돌을 던져 집 창문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신변의 위험을 느낀 지은의 가족은 난민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은 1.5% 정도, 공익에 도움을 준 외국인에게 주는 비자도 중앙기관장의 추천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처지에 놓이자 선생님과 친구들이 한데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친구를 보내지 말아달라는 애틋한 마음이 담겼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제보한 사항인데 이걸 한국에서 추방을 한다. 작은 것이라도 제보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신변보호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체류 자격 연장 불허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지은이 가족이 낸 소송은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한평 이전을 위해 광주시와 한평군 금호타이어가 협의를 재개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상익 한평군수, 금호타이어 관계자가 만남을 갖고 금호타이어가 공장 이전 여건을 마련하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 인수와 개발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은 올해 초 사업 성능을 문제로 본계약을 포기하고 컨소시엄을 해체했습니다. 전라남도와 목포대, 순천대가 국립의과대학 설립에 공동 협력하자는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조만간 의료 현안 협의체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인데 전남도는 의대 설립의 절실함을 한 목소리로 전달하기 위해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할 때 의대 없는 전남에 의대 신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두 대학과 긴밀히 협력해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묵화는 동양 고유의 사상을 선과 여백으로 표현한 예술이죠. 예부터 남도에 수묵화 대가들이 많았는데요. 세 번째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가 오는 9월 목포와 진도 일대에서 열립니다. 김정대 기자가 준비 상황을 점검해봤습니다. 선과 여백, 먹의 짙음과 옅음으로 그려낸 1980년대 목포항과 유달산. 5년 전 열린 첫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에 출품됐던 조용백 화백의 수묵 담채화입니다. 수묵은 동양 회화의 기본이며 정신이고 동아시아 미술의 원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수묵을 주제로 비엔날레를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 지역 전남이 유일할 것입니다. 예향 남도의 위상을 되살리고 민족혼이 담긴 수묵의 세계화를 목표로 2018년 시작한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 올해는 물드는 산, 멈춰선 물을 주제로 오는 9월부터 2달간 목포와 진도를 중심으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10개국 16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해 전통 수묵은 물론 미디어 아트와 AI 기술 등을 접목한 현대 수묵을 선보이게 됩니다. 수묵 패션쇼와 콘서트, 레지던시,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가미해 이른바 K컬처의 대표로 자리매김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이후 개최하는 첫 수묵 비엔날레인 만큼 관람객 40만 명을 목표로 홍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진도 출신 가수 송가인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고 국내외 관계기관과 협약도 순조롭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과 물을 철학적으로 재해석하고 우리 동양의 세계관, 자연관, 우주관을 표현하는 그런 예술 작품들을 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수묵의 이제 현대화되고 첨단화된 모습을 또 발견할 수 있고요. 두 번의 경험을 발판 삼아 한층 더 풍부해진 올해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가 새로운 미술 한류의 중심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만 18세 미만 아동 수가 6년 만에 각각 6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아동 양육 환경 변화상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아동 수는 광주 23만 3천 명, 전남 24만 9천 명입니다. 이는 2015년과 비교해 광주는 5만 9천 명, 전남은 5만 7천 명 줄어든 수치로 2021년 아동 인구 비율은 광주 15.8%, 전남 14%입니다. 다문화 아동 인구 비율은 전남이 6.8%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고 광주는 3.3%로 전국 평균 1.5%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영광의 한 사립고 교사 A씨가 근무하는 학교에 A씨의 자녀가 2학년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피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상피제는 사립학교의 경우 권고사항이어서 강제로 전학 보낼 수 없고 전학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진남 도의원은 전남교육청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공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거라며 해당 학교에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말했고 전남교육청은 사실조사와 함께 교사와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치단체 행정인턴을 대학생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여수시가 행정인턴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 침해란 진정제기에 대해 인권위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모임은 인권위 권고에 따라 여수시와 시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해남군 송지면 송오리 해변에서 고선박으로 추정되는 선체가 발견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발굴 조사에 나섰습니다. 연구소는 현지 조사 결과 길이 14m, 폭 5m 크기의 선박으로 확인됐지만 지금 모습만으로는 선체의 정확한 구조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다만 우리나라 전통 배 구조와 유사한 만큼 고선박인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오는 26일 발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고선박으로 확인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15번째로 조사 발굴되는 고선박입니다.
오늘 하늘은 흐리지만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18도 안팎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3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도 더 덥겠는데요. 낮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도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종일 대체로 흐리겠고요. 전남 남해안 지역은 아침까지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고요. 한낮 기온 담양 29도, 한평 27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4도, 곡성 28도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6도, 영암 27도, 진도와 완도 25도로 평년 기온과는 비슷하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2도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들 있겠고요. 서해남부 해상은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일부 전남 동부 남해안 지역을 제외한 광주 전남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8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